3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13과 신문. 13과 신문. 우리 친구들 다들 모두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신문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의 최신 소식을 보도하고 대중의 의견을 대변한다. 우리는 신문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다. 신문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신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2. 독자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알려 사회를 이끌고 변화시켜야 한다. 3. 독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기사를 실어야 한다. 4. 독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싣는다. 네, 신문이 뭔지 또 신문의 역할에 대해서 이번 과는 말하고 있어요. 자, 신문은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신문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달하는 거예요. 신문은 어디에서? 자, 신문은 어디에서? 사회에서. 사회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소사이어티. 우리의 소사이어티에서 발생한, 생기는, 있는 그런 뭐를? 이벤트. 사건이나 이벤트나 또는 인시던트나 뭐 액시던트나 이런 거 다를 신속하게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신속은 뭐예요? 신속은 빠르게. 그러면 정확한 거는 뭐예요? 분명하게. exactly.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신문은 지금의 사건, 가장 큰 사건이 뭐지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사건이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주 신속하게 뉴스는 전달해야 되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몇 명이 뭐 확진 판정이 받았어요. 몇 명이 아파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신문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신문은 또 어떤 거? 사회, 그리고 정치, 그리고 경제, 문화, 스포츠. 여기 줄 한번 거보세요. 사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society,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치, politics,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 또는 뭐 그런 얘기들, 정치에 대한 얘기들, 민주당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는 이코노미죠. 지금 뭐 증권이 어떻고 증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게 다 경제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면은 뭐 컬처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뭐 BTS가 뭘 했어요. 뭐 그런 게 문화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는 뭐 농구 경기라든가 뭐 축구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한 최신 소식이라 저 뉴스죠. 뉴스를 보도하고 여기서의 보도는 우리가 보도는 뜻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사람이 걷는 도로가 보도였고 두 번째는 리포트하는 거 그게 보도였어요. 여기는 두 번째의 뜻이에요. 보도 최신 소식을 리포트하는 거예요. 누가? 신문은 최신 소식을 보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또 하나는 대중의 의견을 대변해요. 대중의 의견을 신문은 대변해요. 그래서 정치가 예를 들면 한쪽으로 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검사를 잘 안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써주는 거야. 보통 사람들도 조금만 아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변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의견, opinion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신문은. 그리고 우리는 신문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써 쓰는 거, 요거는 도구로서 신문을 읽음으로써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신문을 안 읽으면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신문을 여기서는 뭐 뉴스페이퍼나 뭐 뉴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보를 알고 있어. 정보는 뭐죠? 인포메이션. 어떤 인포메이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요즘 그 뉴스가 막 너무나 많이 나오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문을 읽지 않으면, 뉴스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문을 읽어야 되고 뉴스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봄으로 인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뉴스가 없다면 지금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신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문의 특징 1번. 신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도해야 돼요. 신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있는 사실, 팩트를 그대로 보도해야 돼. 있는 사실, 팩트를 써야지 스토리를 쓰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독자들에게, 이 독자 아까 우리 받아쓰기 한 거지요. 독자는 뭐예요? 읽는 사람,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알려서 사회를 이끌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신문의 특징의 하나인데, 여기 앞에 말한 거랑은 조금 다르죠. 대중의 의견을 대변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생각을 알려 사회를 이끌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문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정치권에 알려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얘기를 해봐야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와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각을 알려서 사회를 이끌고 변화시켜야 하지요. 예를 들면 한국의 뭐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검사가 굉장히 좋다. 근데 여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러면 그런 거 우리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번. 독자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기사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가 신문을 틀면 요즘 같으면 맨날 슬픈 소식만 들리잖아. 그죠? 그런데 맨날 슬픈 소식만 들리면 신문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즐거운 기사도 실어야 돼요. 그래서 가슴 따뜻한 이야기, 예를 들면 어떤 게 즐거운 기사일까?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돈이 좀 있는 분들이 돈을 기부하는 소식, 그 다음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임대료를 깎아주는 소식, 또 기타 등등 이렇게 즐거운 기사도 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자들에게 상품, 물건, 우리가 물건 사는 거 있잖아. 응?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광고를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치킨 광고도 나오지요. 또 뭐 맛있는 음식점 광고도 나와요. 신문에.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싣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 그림 보니까 아버지하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뉴스페이퍼를, 신문을 보고 있네요. 자, 요거는 우리 신문 중에 한 샘플이에요. 샘플. 자, 가주일보라는, 진짜 이런 신문이 있는 게 아니라 가주일보의 미주판이에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스캔해가지고 넣었더니 글씨가 조금 잘렸어요. 미주판. 우리가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잠깐 선생님이 잊어버렸는데 지금 102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가주일보에 우리가 보통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큰 글씨로 제목이 뽑아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말들이 맨 먼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린이 햄버거 세트에서 탄산음료 빠져. 탄산음료 대신 주스나 우유 포함시켜. 우리가 밑에 기사를 다 읽지 않더라도 맨 위에 있는 두 줄만 읽어도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제목으로 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맨 윗줄부터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패스트푸드 업체인 햄버거랜드는 어린이 햄버거 세트에서 콜라, 사이다 등 탄산 음료를 없앴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건강에 좋은 100% 주스와 우유를 어린이 세트에 포함시켰다.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소화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어린이의 건강을 해친다는 소비자 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달부터 햄버거랜드에서 어린이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면 탄산음료 대신 주스나 우유를 고를 수 있다. 햄버거랜드에 이어 LA버거도 어린이 햄버거 세트에서 탄산음료를 뺄 예정이며 또한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를 선택해 먹게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킹스버거, 버거맘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탄산음료를 뺀 어린이용 세트를 계획하고 있다. 잘 읽었어요. 자, 원래는 패스트푸드인데 한국말은 F 발음이 없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이렇게 썼지요. 할 수 없어요. 자, 맨 위에 패스트푸드 업체인 햄버거랜드는 진짜 있는 회사는 아니고 그냥 만든 회사예요. 어린이 햄버거 세트에서 우리는 보통 밀이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햄버거 세트라고 해요. 햄버거 세트에서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가 뭘까? 콜라, 사이다 이런 걸 탄산음료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소다를 없앴다고. 없앤다는 게 뭐예요? 없앤다, remove 한다는 얘기죠. 없앤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대신 건강에 좋은 100% 주스. 선생님이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100% 주스는 잘 안 주더라고요. 50% 주지. 위에 안 좋다고 그러나 봐.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 다 컸으니까 100% 주스와 우유를 어린이 세트에 포함시켰다. 포함시키는 게 뭐예요? 포함시키다, 포함하다, 포함시키다, include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가 탄산음료가 뭐라 그랬어요? 소다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소화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여기서 어려운 단어 나왔다. 소화 비만이 뭐지요? 소화는 뭐야? 어린이. 비만은 뚱뚱해지는 거. obesity. 소화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어린이의 건강을 해친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콜라나 사이다 마시는 거 별로 좋지 않아. 선생님 생각에 한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안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건강에 진짜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화비만이 돼서 소화비만이 문제가 아니야. 뚱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뚱뚱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건강을 해친다는 게 나쁜 거지 뚱뚱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을 해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어렸을 때부터 고지혈증, 그 피 안에
우리 혈관, 피 안에 막 나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지. 지방이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쁘다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인 거다. 우려가 뭐였죠? 걱정. 우리가 뭐지? concer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소비자가 뭐였죠? 소비자도 우리 아까 시험 본 것 같은데 뭐라고? 컨슈머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 단체, 소비자 그 그룹들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왜 자꾸만 콜라나 사이다를 팝니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또 우리 아이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비만이 되면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고혈압이나 그 비만으로 발생되는 건강을 해친다는 게 더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스, 우유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햄버거랜드에서 어린이 햄버거 세트를 여기 읽고 있어요. 지금 여기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면 탄산음료 대신에 주스나 우유를 고를 수 있대요. 추저할 수 있대요. 햄버거랜드에 이어서 LA 버거도 이름 만들기 참 쉽네요. LA 버거도 어린이 햄버거 세트에서 탄산 음료를 뺄 예정이고, 뺀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리무브 한다 그랬죠. 예정이고, 또한 감자튀김. 우리 친구들 감자튀김 좋아하죠? 선생님 다 감자튀김 엄청 좋아하는데 감자튀김 대신에 샐러드를 선택해서 먹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이 다인데 조금 잘렸다. 여기 다예요. 이 밖에 킹스버거, 버거망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탄산음료를 뺀이 여기가 있다. 선생님이 이게 여기 와야 돼. 뺀 어린이용 세트 밀을 계획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햄버거 좋아해요? 선생님은 햄버거 정말 좋아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햄버거도 건강에 별로 안 좋다 그러죠. 햄버거도 건강에 별로 안 좋으니까 밥이 건강에 좋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3교지 수업을 마쳤어요. 이번 주 숙제는 13과 그리고 14과 단어 익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복습, 단어 복습 50개 복습 문제 어머니 다 그 카톡하고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는 봄방학입니다. 그래서 3월 28일은 수업이 없고 4월 4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숙제 다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출석도 체크 꼭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4월 4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